여러분은 책을 읽으시나요? 전 솔직히 잘 읽지 않았습니다. 책보다는 누워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는 것이 훨씬 재밌거든요. 그건 저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얼마 전에 봤던 영상에선 우리나라 독서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3년 조사에서는 1년에 한 권 이상 읽은 사람이 43%였습니다. 이 말은 1년에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 성인 100명 중 57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인 10명 중 6명은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항상 책을 읽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책이 재밌는지,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0시간 동안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50시간 동안 독서를 해보면 어떠한 답을 찾지 않을까요? 뭐든지 처음이 어렵죠. 오랜만에 책을 읽으니까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핸드폰을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앉아서 책을 읽어본 적이 많이 없으니까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책인 픽사 스토리텔링은 두께도 얇고 내용도 어렵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첫 번째 책부터 어려웠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한 끝에 어머니의 유산이란 책을 골랐습니다. 나름 고민하고 찾아서 고른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고난이 하나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졸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이 독서 초보자인 저에게는 버거운 책이었죠. 글도 많고 내용도 저한테는 재미가 없으니 집중이 안 되고 집중을 안 하니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이 영상을 위해서 참고 읽었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이 책을 덮고 다른 책을 읽었을 거예요. 저 같은 초보자에게는 꽤나 힘든 소설이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어머니의 유산을 집에 놓고 와서 예전에 선물 받았던 에브리맨이라는 책을 꺼냈습니다. 일단 책이 얇으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두꺼운 책은 저 같은 초보에게는 조금 두려운 책입니다. 에브리맨은 얇기도 하지만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소설이 재밌는 책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얇지만 깊이가 있는 소설이었어요. 에브리맨을 다 읽고 어머니의 유산으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영상 때문에 꾹 참고 다 읽었습니다. 다음 책은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입니다. 그래도 고전은 하나 읽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선택했습니다. 두께도 많이 두껍지 않고 읽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보다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게 읽었습니다. 고전은 어렵다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런 저에게도 이방인은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한번 알베르 까뮈의 소설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고전과 지루한 책을 읽었으니 이번에는 가벼운 책을 골라봤습니다. 예전에 사나운 클루지와 믹스입니다. 클루지는 내용을 조금 알던 책이어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믹스는 옷을 좋아하는 저에게 재밌고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내용도 어렵지 않고 브랜드를 좋아한다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좀 가벼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옛날에 조금 읽다가만 이제 오만과 편견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한 제가 70 몇 페이지까지 읽었다가 놨거든요. 여기 이전 내용이 거의 기억이 나서 여기는 일단 읽었다고 치고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영화로도 유명한 오만과 편견입니다. 대충 사랑 내용이라고 알고 있던 책입니다. 그리고 사랑, 연애에 관한 내용이니 저한테는 조금 지루하더라고요. 유부남이라서 그런가, 육아에 지쳐서 그런가 약간 지루했습니다. 그래도 후반부로 가니 나름 흥미가 생겨서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동진 평론가님 추천 리스트에서 한 권을 골라봤습니다. 연애 본능이라는 책인데 알라딘에 있어서 바로 구입했습니다. 또 어머니의 유산처럼 조금 지루했습니다. 특히 처음 챕터가 저한테는 안 맞았어요. 차라리 과학 이야기가 바로 나오길 바랬는데 그러지 않아서 지루하고 책을 덮고 싶었습니다. 책이 지루해서 그런가 저번처럼 또 집에 놓고 왔습니다. 그 대신 최은영 작가님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저한테 재밌어서 연애 본능을 다 읽고 다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연애 본능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도전이나 유튜브가 아니었다면 전 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책이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은데 좀 포기하고 싶거든요. 재미가 없어서 한번 너무 졸리기도 하고 그 다음 참고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 영상을 위해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저와 맞지 않아서 조금 지루했습니다. 연애본능을 마치고 최은영 작가님의 소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장편 소설인 줄 알았는데 단편 소설집이더라고요. 처음엔 아쉬웠는데 오히려 단편이어서 더 좋았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나 버스를 타거나 누구를 잠깐 기다릴 때 읽기 좋았습니다. 짧으면 30분에서 1시간이면 한 작품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제한된 시간에 읽기에 좋았습니다. 단편 소설의 매력을 알게 해준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단편 소설집을 더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이 도전에 가장 큰 고비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이 도전을 기획할 때 코스모스, 총균세, 이기적 유전자 이 셋 중에 한 권은 반드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기적 유전자를 골랐습니다. 주와 에필로그를 빼도 거의 500페이지에 달하는 책입니다. 저 같은 초보 독서가에겐 어려운 책이죠. 처음 한번 읽고는 이해가 되질 않아서 유튜브에 이기적 유전자를 검색해서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전문가의 영상을 보지 않고서는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이 책은 나름 재미가 있긴 했지만 도전 의식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앞에 카메라도 없고 유튜브에 업로드하지 않았다면 책을 덮었을 겁니다. 영상과 도전을 핑계 삼아 끝까지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끝끝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내용이 많이 기억나진 않지만 그래도 읽으면서 무언가를 알았을 때, 무언가를 배웠을 때의 즐거움이 기억이 납니다. 소설과는 분명히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다음 책은 요즘 유명한 책이죠.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를 골랐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책으로 꼽는 책이거든요. 읽어보니 왜 많은 분들이 인생책으로 생각하는지 알았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따라가는 책이라서 더 감명이 깊었습니다. 주인공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그 안에 자기 직업의식과 가족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다 읽고 나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결혼했을 때, 일했을 때의 이야기를 다 들은 기분이에요. 다 읽고 나서는 큰 감동과 위로가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을 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도전 덕분에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스토너 같은 책을 만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막 스토너를 다 읽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 10대에서 마음 끝에까지 다 볼 수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 이 소설을 읽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삶에 대해 좀 여러 가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끝에는 조금 울컥하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원래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잘 안 들긴 하는데 그 정도로 많이 감정을 건드리는 작품이 아닐까 하네요. 이제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은 이동진 평론가님의 추천책에서 제목이 예쁘고 들어본 작가가 있어서 골랐습니다. 무라카미류의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서정적이라서 사랑이나 연애 이야기겠지 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첫 장부터 저를 혼돈에 몰아넣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뭔 소설이야? 이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소설의 배경을 알고 나니 이해가 되긴 했지만 소설을 읽는 동안 제 머리를 뒤죽박죽 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읽다 보니 중간부터 주인공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정확히는 아니지만요. 다 읽고 나니 처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50시간 독서가 마무리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이 도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어요. 도전이 끝나고 나서 저의 독서가 자리를 조금 잡았습니다. 핸드폰 보는 시간이 조금 줄고 줄어든 시간에 책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도전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질문 때문이에요. 첫 번째,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두 번째, 책은 정말 재밌는가?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물론 저만의 답이지만요.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두 번째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책을 읽어야 할까요? 바로 재밌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책을 읽는 이유는 다양할 거예요. 지식을 얻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경험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의 답은 재밌기 때문이에요. 소설이든 과학이든 고전이든 재미가 있어서예요. 재미가 없다면 다음 책을 펼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재미가 없다면 어떻게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이기고 책을 펼치겠어요. 재미가 없다면 독서라는 취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건 저만의 답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답이 있을 거예요.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 말이에요. 저처럼 독서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답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답이 무엇이든 오답은 없을 거예요.